일막인물 배경 갈등의 시작. 서울 외곽,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단독주택. 오래된 가구와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그 시간을 증명하듯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남매의 환한 미소는 이제 희미해졌고 집 안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태호 77세. 은퇴 전 교사. 원칙과 책임감을 중시하던 그는 이제 치매로 기억의 조각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져 자식조차 못 알아보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김영숙 73세는 평생 가정을 지켜온 남편이 무너져가는 모습에 눈물을 삼킵니다. 장남 정민수 45세는 회사 간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소홀합니다. 둘째 정은지 42세는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친정에 자주 오지만 늘 지쳐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둔 채 있거나 새벽에 집을 나가 동네를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아버지를 시설에 모셔야 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부모님께 할 소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은지가 반박합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 불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남편을 시설에 보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말이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수는 CCTV 설치를 제안합니다. CCTV라도 달아야 해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은지는 못마땅했지만 어머니의 지친 눈빛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집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됩니다. 거실, 주방, 아버지 방.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 기사가 떠나자 아버지는 의아한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저건 뭐냐? 내가 감옥에라도 들어온 거냐? 아버지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달래지만 아버지는 씁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동생의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합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혼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허공에 손을 내밉니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막 대립과 사건, 갈등 심화 CCTV 속 충격과 눈물의 장면. CCTV 설치 후 가족들의 휴대폰 알람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새벽 2시 주방 불이 켜졌습니다. 오전 9시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민수는 출근길에도 CCTV를 확인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탁자에 앉아 낡은 교과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사 시절 사용했던 책입니다. 아버지는 허공을 보며 칠판에 글씨를 쓰듯 손짓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은 듯 보였던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도 CCTV를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예요. 영숙이. 아버지는 멍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수가 내가 당신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무서워. 은지는 그 장면을 보며 오열합니다. 평생 강인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찍힙니다. 새벽 2시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 듭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입니다. 그는 손떨림을 참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 당신이 웃을 때 내 세상은 환해졌다. 아버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편지를 읽으며 흐느낍니다. 그 장면은 CCTV를 통해 자식들의 가슴 깊숙이 박힙니다. 이후 CCTV 속에서 자식들이 본 것은 아버지가 홀로 남겨진 시간에 보여준 숱한 눈물과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잊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라고 되뇌는 모습. 새벽녘 아내의 이불가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 그 영상들은 가족들을 뒤흔듭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쉽게 시설 이야기를 꺼냈던 건 아닐까. 은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안전을 위해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라는 진실 사이에서 가족은 괴로워합니다. 산막 갈등의 최고조와 해결, 눈물의 화해. 어느 날 또 알람이 울립니다. 급히 CCTV를 켠 민수는 숨을 멈춥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습니다. 민수는 다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동네 골목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걸어가며 중얼거립니다. 학교 가야지, 애들이 기다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버지 학교는 민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칩니다. 그는 아버지를 붙잡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날 이후 민수와 은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함께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제자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조금씩 맑아져 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곁에 항상 있을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어머니의 손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늙었지만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야 철이 든 두 자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의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CCTV 속에 찍힌 아버지의 눈물과 기억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보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곁을 지켰고 그는 평안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교사 임명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버지의 낡은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르침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민수는 아버지의 교과서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가족사진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환한 미소는 여전히 그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치매라는 병만은 한 사람의 기억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CCTV는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